안녕한 전역의 안전 빵빵! 자, 네 번째 주제, 이제 법원, 그리고 검찰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창호 판사를 포함한 판사 10명을 기소를 했어요. 여기서 관심을 모았던 건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이 나라의 사법부의 뿌리를 아예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착 내던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명의 판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닥달을 했고 망신을 줬습니다. 그 이번에 또 열심히 이제 이 리스트를 해가지고 성창호 판사가 그동안에 성창호 판사가 정말 거기 있으면서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고 또 그건 법원에서 하는 일인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권력 남용이다. 그 다음에 기밀을 누설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요. 검찰에서 계속해서 누설을 한 거예요. 다 그 방송을 했어요. 이러면서 성창호 판사를 기밀 누설로 해가지고 기소를 한다? 좀 너무 철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참, 성창호 판사가 이제 이번 건은 다른 건이 아니라 정은호 사건이었습니다. 내처 리퍼블릭이었죠. 정은호 사건 때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판사 가족이 판사가 이제 연루가 됐었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이 또 변호사 연루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봤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창호 판사 그래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얘기가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법조인들은 이것은 정보보호 차원이다. 그것을 어떻게 기소까지 할 수 있겠느냐. 또 더 문제는요. 이와 같은 일이 다른 법원에서 많이 있었답니다. 왜 거기는 기소하지 않고 왜 성창호 판사만 그 당시엔 영장 전담 판사였죠. 중앙지법에 성창호 판사만 기소를 했는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판사들이요. 사실 움츠를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무섭죠.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판사가 다른 판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판사들에 대한 겁주기, 특히 2심 판사에 대한 겁주기, 겁박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 판사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수혈전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을 저래도 되는 것인지. 거기다가 성창호 판사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신변보호 요청을 했겠습니까? 정말 온라인뿐만 아니라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는 입에 담게 험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오늘 막 그 개판을 쳤다 평소에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오기 전에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 성창호 판사 기소된 거에 대해서 그 달창들이 하는 걸 보고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요 이렇게 판사들이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가 진짜 그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이 독배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통해서 이 많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저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쫙 플라톤이 읊어줬는데 이런 이제 제자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자제력이었어요. 절제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제의 미덕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이 되는데 이 정권은요 절제가 아니고 미친 듯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브레이크를 이 나라의 법, 이 헌법을 훼손하고 헌법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판사는요 우리가 국회의원은 1인의 헌법기관,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메이커라고 하죠. 근데 판사들은 뭐냐? 저지, 판단도 하지만 정말 헌법을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판사들에 대해서 저렇게 맹공격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를 자신의 홍위병으로 말하자면 던져주면서 얘 10년 때려 그러면 걱정 마십시오. 20년 때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게 저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제 우리 정치학 용어,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좌파 독재. 좌파 독재. 전체주의 국가예요. 이 전체주의는 스탈린 또는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 전체주의 국가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근데 북한이 바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아니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든 판결한다 해서 마치 죄인처럼 네. 협박하고 겁박하면 이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기하고 다른 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만드는 정책, 정부, 뭐 4대강 부수는 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하는 거. 이게 전체주의 국가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 좌파 독재로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요 이번에 네.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네.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난번 말씀드린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른바 현 정부가 그렇게 했던 그러나 이제는 싫어하는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경고를 했습니다. 피의사실 유출하지 말라고. 왜 검찰총장이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검경 수사권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 지방자치경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팀하고는 별도의 이른바 검찰의 지금 비주류가 된 부류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지금 검찰과 현 정부의 관계가 보여질 겁니다. 여기는 단 서울중앙지검 이번에 그 판사들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여기는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별도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른 검사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른바 현 정부에서 비주류가 된 검사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아주 판사들은 조용히 옹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요즘 들어서 판사들이 내리는 이 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그래도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종속 변수를 두고 자신들의 즉 행정 권력을 잡으면은 사법 권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유린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창호 판사 이 기소라는 거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걸 가지고 끄집어내 갖고 기소를 시키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그냥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완전히 탈탈 영혼과 육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다 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돈이라든가 뭐 공짜 골프라든가 뭐 별의별 거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그건 한 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졸렬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다 우리 손에 있다. 이런 오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판사들도 매우 지금 이 사법농단 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 사법부를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가 성창호 판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죠. 100명의 판사들을 불러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를 10명 했는데 또 66명은 비리를 대법원에 건네줬습니다. 어떤 비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부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어떤 지금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까지 통제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제하려는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적폐란 이름 하에 다 청산하겠다는 혁명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몰아붙이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네, 월트제이님께서 정말 이 정부는 한국의 경제를 파탄내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글을 아까 이제 올려주셨는데 진짜 한국의 경제만 파탄내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안보, 그다음에 한국인의 이 숨 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세상인 거예요. 사회 틀을 완전히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가장 그거는 바로 우리 사회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즉 헌법을 이제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들이 왜 헌법을 이런 식으로 유린하고 판사들을 겁박하고 판사들을 이렇게 겁을 주나 저는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를 결국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계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창호 판사를 망신 주고 그다음에 판사들을 법정에 세워서 겁박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김경수에 대한 복수 혈전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자, 우리법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의 출신의 판사가 재판을 한다. 야, 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보석으로 해주면서 아마 김경수도 보석으로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사들을 성창호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겁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는 혁명 정부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에 의해 등장한 혁명 정부. 혁명 정부는 헌법 위에 있다. 그걸 네. 생각합니다. 이제 당선 자체를 뭐 현 헌법 질서에 됐기 때문에 헌법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아마도 혁명이기 때문에 헌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없습니다. 겁니다. 그야말로 리즘 체인지, 체제 전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자, 참 나가야죠. 우리가 네.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레이스 정님께서 캐나다에서 이거 $100면 너무 큰 돈인데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레이스 정님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저기 유시민하고는 달라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유시민이 한 달에 2,000원 번대는데 저희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매섭게 더 확실하게 하려면 사람이 좀 배고프고 가난해야지 더 이렇게 분심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 그래봤자 뭐 저희는 그거는 없지만은 그 마음 하나,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관계도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같이 사고가 있었는데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1,400 이런 분이 함께 해주시고 네. 또 끊기기 시작합니다. 얼른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